지금 이미영님과 짱만님께서 댓글로 오늘의 포인트는 집중력, 긍정, 끈기 뭐 이런 거고요. 어머님들이 그 영상 하나만을 보고도 네네. 지금 다 이제 키워드를 오늘 다 찝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서지능이 바로 아이들의 그 잠자고 있는 두뇌 기능을 깨울 수 있는 바로 열쇠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정서지능을 깨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만나봤던 3명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면이 과연 이 정서지능을 견인을 통해서 공부 두뇌를 깨울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코넬대에 재학하고 있는 김승현 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랑 집중하는 게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하면 그거를 다 끊고 딴 거를 다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온 신경을 거기에만 쏟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숙제는 이제 오래 걸릴 거를 단시간에 더 끝낼 수도 있고. 그래요. 김승현 군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집중력과 집중력이죠. 관련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그 뭐 M 무슨 이렇게 집중력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집은 좀 사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게 있나 없나 어떻게 하냐 학교 있다고 왔는데 여기 자국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는 집이에요. 밤새 끼고 재우는 애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는 척 하느라고 이제 수경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그 집중 그 기계가 일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중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이걸 쓰고 있어도 이걸 끼고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른들도 그 하나에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모들이 어쨌든 어린 아이의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 집중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수동적 집중력이고요. 그다음에 능동적 집중력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근데 이 능동적 집중력은요. 20분 이상 집중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시간 사실 아이들이 60분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20분이고요. 나머지는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분 원칙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분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이가 좀 각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분마다 들어가면 60분 동안 계속 집중할 수가 또 있어요. 이제 엄마가 자꾸 들어오는데 엄마가 지겨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0분 동안 쫙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들어간 엄마가 들어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등을 탁탁 두들겨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요 말만 딱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칭찬도 되고 저기 성취감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또 20분 동안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하면 정정철 씨 말대로 감시하는 것처럼 느낌이 애는 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과일을 하나 깎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포도당이 또 뇌를 갖다가 또 깨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또 60분 쫙 하는 거예요. 60분 동안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오히려 긴장하는 게 중요해요. 간식을 먹으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딴짓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혈당증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뭘 안 먹어봐서 그래요. 먹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확실히 그게 이제 뇌를 다시 깨우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제가 사실 우리 김정현 교수님 모셨는데 정말 위로가 많이 위로가 되는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분을 넘는 아이들이 보통 20분이 보통 정상인 거라는 거잖아요. 너는 왜 1시간도 못 앉아있니? 이건 얘가 조금 이제 특별한 거고. 20분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오늘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아니 어머님들도 어머님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행동 습관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다니엘 골드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다니엘 골드만 박사가 아주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의
근육이다. 네.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근육은 단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동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이게 집중이 잘 된다면 결국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혼자 자기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네.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동적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잘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집에서야 엄마가 20분마다 그렇게 들어가서 네. 뭐 칭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서 애를 각성을 시켜줄 수 예,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엄마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다, 뭐 그렇죠. 아니면 독서실이다 이런 맞아요. 데서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죠? 혼자 공부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20분 동안 각성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타이머예요, 타이머. 타이머. 요즘 뭐 스마트폰도 이제 지 타이머 한번 기능이 울리면 되죠. 있으니까 네. 하면 20분 됐구나.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 방 안에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하면 된다, 그걸 딱 뭐 이런 보면 다시 다시 각성이 되는 네. 건데 아.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 21일 정도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 하면 된다를 안 써놓고 공부할 때. 뭐라 그렇게- 했어요? 예? 되면 한다.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사진실 사진 붙여놓고. 아니 그것도 각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야 그럼요. 되겠어. 그것도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성이 그것만 너무 오래 가면 그걸 안 되는 20분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그래 안 되는 거죠. 자, 어머님들께서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지나갔지만 네. 함께 나눠야 되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철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면 10분 이상을 못 버팁니다. 네. 나이별로 최대 집중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대개 이제 유치원 시기는 네. 그 시기는 대개 한 12분 정도. 12분. 예,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뭐 3학년까지는 대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수업이 약간 이제 오래 좀 생각하는 게 좀 그렇게 약간 찍는 것 같은데요, 대충. 아닙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네. 중고등학교 네. 아이들은 이제 벌써 네. 이제 30분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30분이 넘어가고요. 중고등학교는 한 50분 이상 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니, 약간 느낌이. 네, 약간 아니, 좀 저기, 같아서. 김자영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은 레고 레고를 할 하는데 때, 4시간을 블럭할 때. 하는데 꽉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하면 아이들이 4시간, 5시간 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적인 집중력도 아니고요. 그거는 능동적인 집중력인데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먼저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네. 딱 생기거든요. 그럼 오랫동안 집중하면 그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과목도 잘할 수가 있는 잘할 수 거예요. 있다. 사실은 그 능동적이냐 네네. 수동적이냐 그런 건데 사실 우리 아들도 굉장히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아빠랑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해요. 그래요?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빠랑 이렇게 퀴즈 푸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버리니까 네. 일단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집중 있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계속 아빠 붙어 있을 수 없잖아. 계속 엄마가 붙어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20분마다 각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다음 또 댓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딩 아들이 항상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하는데요. 노래를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죠, 조금 사실. 그렇죠. 네, 네. 방해가 될 반대. 것 예, 같거든요. 사실 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잘 집중을 못 그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자들은 물론 멀티태스킹이 좀 네, 가능하긴 멀티태스킹. 해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이들은 더구나 멀티태스킹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노래 틀어놓고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노래 들을 때는 노래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쵸.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 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 기능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들한테는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요? 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조금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한 뭐 12%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뭐 공부하면서 클래식을 틀어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주게 되면 이게 귀가 피로가 와요. 네. 피로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인지 기능이 그 다음에 어느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효과는 단기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막 들으면서 머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네. 안 되라는 거죠. 장기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공부하기 전에 신나게. 왜냐하면 이게 감정 고양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 하는 건 상당히 좋고요. 또 음악을 틀어도 예를 들어서 가사가 있는 음악을 틀면요. 국어 공부할 때 방해가 돼요. 이게 간섭이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산란하죠, 예, 일단. 산란하기 네. 때문에 뭐 가요 틀고 공부한다? 이거는 안 그렇죠. 되는 이게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고구려 근처 고항 빌리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여기서 갑자기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요즘 그 대학생들이나 뭐 네. 고등학생도 공부할 때 보면 카페 가서 뭐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고 뭐 글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예. 적당한 소음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 게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네. 내향적인 아이들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혼자 공부해야 돼요. 옆에서 뭐 연필을 깎거나 소음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그런 아이들은 소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오히려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조금 적당한 소음이 있으면 더 공부를 잘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도서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식탁에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게 또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마다 그 소음에 있는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다들 다른 건데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네. 음악이 소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음악 귀에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맞습니다. 뭐 다들 예. 아시잖아요. 좋은 색깔이 우리의 집중력을 높인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푸른색, 흔히 말하는 그린, 초록 색깔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떤 집중력을 높이기보다는 눈의 피로감을 네. 굉장히 덜어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예 책은 그린색이 아니거든요. 초록색이 아니기 때문에 방이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을 또 초록색으로 하면은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그 뇌의 부담을 조금 줄어두고 약간 상쾌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좀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서도 네. 안정을 시킵니다. 네. 네. 그런 색깔들이요. 무적 엄마님께서 아빠가 소설책을 읽고 있으니 아들이 책을 들고 아빠 곁에 가더라고요. 이런 게 환경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랑하고 싶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 아. 또 아마 뭐 현충일 날 이런 네. 환경을 그 딱 보시고 그게 이제 마음에 남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네네. 베개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아버님 멋쟁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잠자는 공부 두뇌를 깨우는 비결 함께 내 얘기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경돈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어차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그냥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런 식으로 도전의식이 그런 약간 무식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 김경돈 학생 세상에. 무식함이라니요. 저런 무식함은 얼마든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도전지시. 같네요. 네. 우리도 보면 그래요. 그 평범한 거 계속 반복하게 하면 재미있나요? 지루하죠. 재미없죠. 도전하고 좀 단계가 높은 거를 할수록 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악 영재가 한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뭐 다른 사람이 1분 동안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그걸 그대로 듣고선 외워서 치는 한국의 문자를. 대단하죠. 그리고 뭐 춤도 아주 되게 잘 추는 네.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한 6년 지난 다음에 봤는데 평범한 아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아이한테 이제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는 머리가 좋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나 영재라고 자꾸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 영재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기술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기술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평범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말씀이에요. 도전의식을 갖다가 하는 게 상당히 아니 중요한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매 순간 실패해요. 맞습니다. 뭐 공부만 실패하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맨날 넘어진 기억밖에 그럼요.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넘어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래 내가 다시 넘어졌는데 그래 한번 다시 일어나 봐야지 네. 힘을 내야지 끙 이게 정서예요. 맞아요. 이게 정서라서 우리가 요런 힘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네. 자기 효능감 뭐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말한 자기 동기화 이렇게도 네. 부르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자기 에너지예요. 부모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자꾸 동기부여해 주셔야 아이들도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는 거라 아주 중요한 정서적인 예,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도파민은 어떤 것을 갖다 열정적으로 막 달려가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끈기 있게 끝까지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고요. 네. 도전할 만한 과제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과 같은 보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던 경험,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이죠. 그런 게 있으면 도파민이 막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도파민을 우리 엄마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게임 개발업자들이 사용해요. 게임 보세요. 1단계 클리어하면 2단계 그쵸, 그쵸. 그 도전할 과제 계속 주잖아요. 네. 또 보상, 사이버 머니 딱 주고 딱 나오죠. 또 새로운 버전의 게임 계속 하고 그렇죠.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다른 것들은요. 공부 같은 것은 노력이 5% 효과밖에 없어요. 반면에 게임은 30%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해서 30% 효과를 보니까 얘는 뭐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가성비가 높은 예.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죠. 나도 도파민이 너무 많은가 보다. 자꾸 게임을 클리어하면서 네. 결제를 그렇게 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받으려고. 아유.